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취업 에피소드 1부에 이어서 2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좀 즐거운 것도 있고 옛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그렇게 웅진에너지의 면접을 봤는데 결국에는 열흘 만에 연락이 와서 사실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기업에서는 이렇게 되게 채용되지 않았지만 기분 좋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웅진에너지가 더 발전하기를 바랬던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도 그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연락을 받은 건 우리가 이제 시스템 사업을 진출하겠다라고 홍보는 대외적으로 했지만 사실 지금 역량으로 시스템을 바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김주현 씨와 같이 못하는 게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젠가 시스템을 하게 되면 반드시 기억했다가 가장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금은 형식적인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으니까요. 그러고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 회사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였기에 부끄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렇게 웅진에너지는 채용이 안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타켓으로 잡았던 데가 신성솔라에너지였습니다. 저렇게 큰 회사 똑똑한 친구들이 다니는 회사에 내가 가서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증명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웅진을 먼저 선정한 건 웅진 쪽에는 공채가 없었고요. 신성솔라에너지는 그때 당시에 공채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회사의 폼에 맞는 이력서를 집어넣은 게 아니라 자기소개서를 거의 소설책을 쓰다시피 쓴 내용들을 그냥 전부 첨부해서 넣었었습니다. 다행히 채용되고 나서 들은 얘기지만 이상한 이력서가 하나 들어와서 경력이 있다라는데 자기 잘난 척을 엄청나게 하다 보니까 면접 때 그럼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셔서 제가 면접을 간 것 같아요. 똑똑하고 학벌 좋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왔었으니까요. 그렇게 면접에 불려가게 됐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면접은 100%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잘 보고 1차 면접, 2차 면접까지 다 마무리를 해서 채용이 됩니다. 제가 공채 때 9명이 채용이 됐는데 시스템 쪽 공사하는 태양광 EPC 쪽 담당자들 들어간 친구들은 저 말고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은 거의 이렇게 소개로 이력서를 넣으면서부터 채용이 될 거라고 알고 들어온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갔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채용이 됐는데. 채용도 어렵게 됐지만 정말 어렵게 저한테는 채용이 된 거고 사실 들어가는 과정도 되게 창피했었습니다. 제가 입사 지원서에 졸업 학점을 1.7이라고 적어 넣었는데 입사한 다음에 그 성적 증명서를 떼오라라는데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방송통신대학교 졸업 학점을 떼봤더니 1.6으로 졸업을 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채용이 취소되는 건 아닐까? 사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우여곡절 끝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를 했어도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들 이제 아름아름 소개로 오고 좀 이름 있는 회사에 있던 친구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막 박박 기던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저에 대한 기대치가 전혀 없었죠. 제 윗사람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처음부터 일을 시키려고 하지도 않았었고요. 저한테 일을 주지도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 조용히 있었는데 사실 채용이 된 다음에 한 6개월이 제가 처음에는 분당에 올라가서 그 고시텔이라는 데를 잡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저도 일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더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게다가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까 분당에 고시텔을 하나 잡아놓는데도 46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주차비까지. 그게 너무 아까웠었고 회사에서 12시 전에 퇴근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있는 동안 한 3년을 그냥 찜질방에서 살았었습니다. 새벽 2시 이후에 퇴근을 하고 아침에 6시 반 되면 출근을 했었으니까요.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사실은 그 과정들이 제가 일을 하면서 했던 과정들이 주변에서 참 욕도 많이 먹었고요. 윗사람들 어설프게 위에 있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감히 부장이 말하는데 네가
토를 달아? 막 이러는 분들도 계시고, 임원분들은 되게 이뻐하죠.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가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보니까 사실 바로 위에 있는 분들은 많이 싫어했던 것 같고요. 정말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회사에 충성을 한다는 생각도 있었죠. 이런 회사가 나를 받아줬으니 내가 여기에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 그리고 내 동료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후회되지 않고 그때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창피하지 않은 게 내 욕심 때문에 열심히 했던 겁니다. 내가 하고 싶었었고, 내가 인정받고 싶었었고,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자리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 야 그래봐야 알아주지도 않아. 당연히 알아주지 않죠. 저도 알아달라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협상을 제가 들어가서 연봉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무님이랑 연봉 협상을 하는데 야 너는 왜 이렇게 희망 연봉이 높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무님, 제가 열심히 해서 연봉도 많이 받고 회사에서 대우를 많이 받아야 내 후배들이 나를 보면서 저렇게 열심히 하면 회사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구나라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야 동생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지쳐서 그냥 나간다면 누가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하지. 그러니 저를 대우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괜찮게 즐겁게 정말 직장 생활 했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해외 출장 갔다 오시면 따로 불러서 야 너 퇴근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맨날 그러지 말고 먹으라고 간장 약도 사다 주시고 향수도 따로 챙겨 주신 적이 있고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가 오전 회의가 임원들 이제 팀장들 이상 과장급들 이상들 들어가서 전체 회의를 오전마다 진행을 했었는데 2주 전에 부장님 한 분이 5분을 늦게 오셔가지고 사장님께서 막 쌍욕을 하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2주 있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한 15분을 늦게 들어왔는데 어차피 슬그머니 들어가서 앉아도 욕먹을 것 같아서 그냥 회의 중인데 문을 벌컥 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되게 엄하신 분이셨는데 너 이 새끼 못하더라고 이제 왔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제가 회의 하시는 모든 분들 계시는데 늦잠 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사장님이 그때 이제 쌍욕을 막 하셨어야 정상인데, 그때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임마 너무 늦게까지 일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푹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서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그게 화상회의였었거든요. 음성이랑 증평이랑 임원분들 다 들어오셔서 화상회의를 하는 회의였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공장에서 전화가 막 왔었습니다. 팀장님들한테 부장님들한테 너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왜 너한테는 욕을 안 하시는 거니? 아, 네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경우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다들 신기하다고 연락을 주셨었는데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시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저도 회사에서 내가 작은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즐거웠고, 작은 회사에 와 있다가 큰 회사로 들어오니 지금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봐도 가장 좋은 건 나의 동료들이 이 바닥에 계속 깔려 있다라는 거. 그 친구들이 나를 아는 것도 그 친구들의 경쟁력이 되겠지만 내가 그 친구들을 알고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작은 회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큰 회사에 갔을 때 더욱더 뿌듯할 수 있었고, 그 회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더 큰 회사들 두 군데에서 이직 제의를 받았었는데요. 멋있어 보이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월급 주는 회사에 충성할 겁니다. 나중에 그 회사가 우리 회사를 사시면 제가 그 회사 직원이 되겠네요. 막 이렇게 너스레도 떨고 그랬는데, 그 경험들이 저한테는 즐겁고 행복한 경험들이었고, 그때 만났던 좋은 동료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한 로망은 없습니다. 완전하게 거기는 다 떨쳐냈거든요. 어디에 가도, 어느 현장에 가도, 발전사나 뭐 더 큰 회사에 가서도 언제나 저는 그 회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광 이 바닥에선 제가 최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하시려면 저를 선택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회사가 열심히 성장하길 바라고 신성솔라 에너지 모듈 참 좋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중국산만 활용하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홍보도 한번 되네요. 작은 회사 현장에 있다고 내가 경력이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학점이 낮다고 토익이 없다고 포기하실 게 아니라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찾는 회사는 많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도전을 함으로써 제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도 시너지가 됐었다고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서로의 성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만약에 고민이 되신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시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서 회상할 수 있어서 제가 더 많이 즐거웠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